안녕하십니까. 안세회계부의 대표 박인정 회계사입니다. 오늘 이제 679강은요.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3월 10일까지 이제 시급납부하는 것이죠. 더 나아만이 환급받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어떤 트레이드오프 비교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이제 총소득에서 연말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비과세 빼고 각종 근로소득 공제 빼고 또 기본공제 빼고 이렇게 빼고 난 나머지가 과표가 되는 것이죠. 과표에 대해서는 6%부터 12%, 15% 올라가 42%, 45%까지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제 이 소득공제는 이제 아예 이 그 과표를 줄여지니까 사실은 높은 세율에 대한 감면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, 반면에 세액공제는 그냥 12%나 15% 단순하게 세액공제니까 낮은 단계의 세액공제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항목이 소득공제가 된다면은 실제 고소득자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혜택이 되는 것이고, 저소득자들한테는 어차피 세액공제, 어차피 자기가 세액을 적용받는 세율이 6%대나 15%대라면 그 세액공제가 더 같은 금액이니까 낫죠. 그래서 이 소득공제는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것이고, 세액공제는 연봉이 작은 사람한테 나름대로 적합한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거는 우리 안세시행전을 2월 21일자 연말고에 이렇게 표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잘 요약한 원전이 있고요. 여기 잘 뽑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언급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, 종속적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다.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고, 알바생이나 일방 일용근로소득은 해당이 안 되고, 또 독립사업직업소득은 또 이게 연말정산의 개념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. 자, 정산은 왜 환급이 12월 말 월급으로 한 번 더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느냐 하면, 평소에 근로소득이 간이세액표에서 이제 표준적 공제를 가지고 적용하는데, 모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, 기타 자세한 것들은 연말에 확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에 공제할 금액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공제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그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한 달치 가까운 급여가 마이너스 정산 환급이 되도록 많이들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연봉이 뛰거나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,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꽤 많이 환급이 된다는 거 있기 때문에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 중에서 이제 환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제 비과세소득, 그래서 식대에 대해서 월 20만 원으로 오르는 거, 자가운전 보조비 월 20만 원 되는 거,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비과세를 빠지면 높은 세율부터 이제 세금을 짓게 되는 것이죠. 기타 이제 소득공제가 각 구간별 기본 생계비성 소득공제가 있고, 그냥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있고, 배우자 기본공제가 있고, 가족 기본공제가 있고, 1인당 150만 원씩 이제 먹고 사는 것을 한 달에 한 15만 원, 13만 원 정도 본 것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쭉 공제를 하면은 이것은 한계세 원리에 따라서 높은 세율에서 이 금액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소득자들한테 세율이 35%, 45%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이 소득공제 적용받으면 거의 세금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공제의 한 40, 50%, 즉 반에 가까운 만큼 감면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거 말고도 특별소득공제가 있는데 본인의 건보료, 기부금, 개인연금저축,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것이 이제 소득공제가 되니까 이게 실제 지출된 거, 누구나 근로자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, 이런 것들 소득공제가 많이 있어요. 또 부동산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는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원리금 차액에 대한 40% 정도, 또 장기주택 자금의 이자공제,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 돈이 아예 금융회사에 나왔기 때문에 생활비에서 이미 감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공제 하는 게 맞다.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. 일반 소득공제, 특별소득공제, 부동산소득공제. 그 나머지 이제 항목들은 이제 세액공제 항목이 된다. 이것은 실지출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적이거나 저축액이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돈 같은 것은 소득공제를 해서 높은 세액에 감면해 줄 수는 없고, 일부 그거에 대한 형식적 세액공제의 12%나 15%만 해주겠다,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자녀 세액공제, 한 명에 대한 15만 원, 두 명이면 30만 원, 3명 이상이면 한 명 추가부터 30만 원씩 이렇게 세액공제해서 다자녀를 이제 촉진하는 쪽으로 이제 이런 거라도 제도가 바뀐 것이죠. 출산공제,
첫째 30만 원, 둘째 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건당 15% 내외 일정의 기능은 이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공제는 이제 그냥 이 소득공제 같이 높은 세율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12% 10% 이렇게 되니까 별로 혜택이 크지 않다는 거죠. 연금 계좌 세액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로서 손해보험료 12%, 의료비 자기 3% 추가액,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전액에 대해서 15%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의 의료 혜택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세액공제로 그냥 끝내는 것이지 소득공제까지 해서 공통사항이 아니잖아요. 또 의료비는 아픈 사람, 안 아픈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, 안 가는 사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옵셔널한 것들은 세액공제 혜택으로 그냥 작은 금액을 끝내지 소득공제까지 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득공제냐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서 그 세액 감면의 효과가 소득공제는 좀 높은 쪽이고 높은 연봉이 있는 분한테 좋은 것이고 세액공제는 그냥 기본 금액이고 그래서 연봉이 낮아가지고 세율이 12% 15% 내외 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딱 적당 자기의 세율을 다 찾아먹는 거니까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세계부 대표 박인종 회계사였습니다.